우선 오늘 행사의 기조 강연은 현재 국회의원이시고 여의도 연구원 원장이시며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위원이셨던 박수영 위원님을 모시고 윤석열 정부의 국가 및 지역 혁신 전략 주제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수영 국회의원입니다. 파워포인트는 뭐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기조 발표할 내용들이 파워포인트에 묶여 있다면 기조 강연을 좀 해달라고 하셔서 따로 조금 이 내용을 축약해서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할 파워포인트는 이 제목만 띄워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부산 남구 출신 초선 국회의원입니다. 초선 국회의원이 여의도 연구원의 원장을 맡은 적이 없는데 우리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 원장을 맡아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한국경영학회에서 정치인으로서의 박수영에 불러주신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술대인이만큼. 근데 아마 제가 현직 행정의 현장, 정부 현장에서 30년 이상 일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와 버지니아 텍에서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제가 정부 혁신, 정부 개혁에 관한 목소리를 강하게 내왔기 때문에 오늘 불러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우리는 정부 실패, 정부가 실패하고 있는 것을 전 세계 도처에서 또 시시각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COVID-19 이것만 해도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가족이거나 친한 사람들이 죽는 모습들 또는 단골 가게가 문을 닫는 모습들 또 무너지는 의료체계 이런 것들을 우리 전 세계 인류가 목도를 한 3년 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이걸 정부가 나서서 완벽하게 통제를 한다든가 예방을 하지 못하는 정부의 실패를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바로 한 이틀 전에 콜로라도주 덴버에는 너깃스라고 하는 농구팀이 있는데 이 프로팀이 NBA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팀 창단 이후 56년 만에 첫 우승을 해서 축제가 벌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총격이 났습니다. 그래서 3명이 죽고 9명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총기 사고, 미국에서 흔한 일입니다만은 우리가 그걸 예방하거나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실패를 또한 보고 있는 것입니다. 2018년에 이태리의 제노아라는 데서는 아주 이쁜 유명한 다리 모란디 브릿지라고 하는 게 붕괴가 됐습니다. 무려 43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다리의 붕괴를 이태리 정부가 예방하지도 못했고 붕괴 이후에 사망자 또는 부상자들을 수송하는 데서도 난맥을 보여서 정부의 실패로 엄청난 욕을 먹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괴롭히고 있는 러우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가 나서서 전 나라들이 나서서 국제연합을 만들고 전쟁을 막겠다고 나섰었습니다만은 전쟁의 예방에 실패하고 아직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국제 유가와 가스 프라이스가 점점 올라가서 전 세계 인류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런 예방과 통제 또는 전쟁의 종식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 세계 도처에서 정부의 실패, 소위 government failure라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도처에 정부의 실패를 우리 보고 있습니다.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이걸 하면서 전기 원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싼 원전은 쓰지 않고 비싼 LNG로 또 신재생에너지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한전의 적자가 지난달 말에 우리 산자부 국장님 나와 계십니다만은 45조 원에 달하는 그 적자를 냈습니다만은 정부가 이걸 예방하지도 못했고 또 지금 이걸 통제하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은 부산에서는 이른바 돌려차기남이라는 게 화제였습니다.
어떤 여성을 돌려차기로 때려서 차서 기절을 시키고 이렇게 라버리도 하고 했던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징역 20년형을 1심에서 받았습니다만은 우리 치안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가 그다지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즉 정부의 실패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 세계 최고입니다. 신생아 출생률 세계 최저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최저입니다. 청년 실업률 아주 높습니다. 근데 지난 정부, 이번 정부 모두 어떤 확실한 대책 내놓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경영학회니까 기업하는 분들하고 가까운 분들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인들은 세금은 매년 오르는데 기업하기는 점점 더 힘들어진다. 웬 세금은 많이 가져가고 규제는 또 이렇게 늘어나서 인허가 하나 받는데 뭐 몇 달은 다행이고 몇 년씩 걸리는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 기업 경영을 할 수 있겠느냐? 이민을 가거나 해외 탈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 정부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런 다양한 정부 실패를 우리가 목도하면서 정부를 바꿔야 되겠다, 정부를 대혁신해야 되겠다 하는 목소리들이 높고 오늘 경영학계에서 우리 김재구 회장님 주제로 바로 그 주제, 경영에서, 기업에서, 민간에서 활용하던 기법 이런 걸 통해서 정부도 한번 바꿔보자, 지방정부도 바꿔보자, 국가의 운영이라는 것도 한번 바꿔보자고 나선 것은 최근의 정부의 실패를 목도해보면 매우 당연한 결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1995년에 이건희 회장님, 고 이건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2류,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세계 1류가 된 우리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정치와 행정은 4류, 3류에서 더 떨어지면 떨어졌지 별로 올라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우리 정치와 행정의 경영학회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겠다고 하니까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경영학회가 주목을 하고 기업 경영에 접목했던 IT 혁신이라든지 기업 경영의 기법들 이런 것들 의사결정 방법 이런 거를 정치와 행정에 도입을 하고 접목하려는 시도는 그래서 아주 매우 정당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행정학도입니다. 서울대학에서 행정학을 공부했고 미국에서도 행정학으로 석사 박사를 받았습니다. 경영학교에 이런 정부와 행정을 정치를 도와주시겠다는 노력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면서도 이 경영학계의 좋은 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 몇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지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정부가 실패를 하듯이 시장도 실패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Government failure가 있다면 Market failure도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이 없고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시장의 실패가 없이 소위 파레토 옵티멀에 도달할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사실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시장에서는 바로 정보의 비대칭이 흔히 상존하고 완전 경쟁을 만들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곳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장보다도 더 정보가 비대칭되고 완전 경쟁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정치와 행정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적용돼서 성공한 기법, 성공한 의사결정 방법, 성공한 IT가 공공부문에서도 그대로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나이브한 판단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 정부도 효율성을 추진해야 되지만은 공공성이라는 것이 또 더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치와 행정에서 하는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효율성을 당연히 추구해야 되겠지만 비효율적인 걸 알면서도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공공성이라는 거, 또 긴 호흡으로 당장의 수익이 아니라 20년, 30년 뒤를 본다는 이유로 비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공공성의 판단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율과 이윤 추구, 이거를 주된 인센티브를 하는 경영학이나 기업에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세 번째로 정치와 행정 영역에는
학자들이 레드 테이프라고 부르는, 우리말로는 법문용례라고 부르는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이런 게 적용되지 않고 빨리빨리 의사결정하면 좋겠지만 그동안의 정치와 행정이 엉망이었기 때문에 이걸 통제하기 위해서 행정 절차법 같은 절차에 대한 통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무시하고 빠른 의사결정으로 빨리 움직이기는 매우 어려운 지금 상황이 우리 정치와 행정에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기업에서는 빨리 레드테이프, CEO가 결정을 하면 레드테이프를 없애고 빠른 의사결정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 정부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제정되어 있는 각종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게 매우 난망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좀 학술적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행정에 대한 통제라는 것이 처음에는 인풋을 통제를 했습니다. 예산을 통제를 하면 다 잘 될 거야 라고 했는데 해보니까 잘 안 돌아가니까 그 다음에 중간 과정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해서 정치와 행정을 통제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신통찮으니까 소위 NPR이라는 게 나와서 이제는 성과를 통제하겠다. 즉 좋은 성과를 냈는지 안 냈는지조차도 보겠다. 다시 말해서 인풋인 예산의 통제와 과정인 절차의 통제, 아웃풋인 성과의 통제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행정은 더디고 느리고 답답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이게 우리 행정이 직면해 있는 현실입니다. 넷째로 그 기업 경영에 성공한 IT 기법, 의사결정 기법 이런 것들을 도입한다고 해서 정부의 대혁신이 이루어지느냐, 그건 매우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제 중에 하나가 기업가 정신이던데 정부 부문에서는 공인의식, 공인정신 이런 거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최근에 한 사태를 보면 많이 시끄럽습니다만은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이 정부에 있습니다. 다른 어떤 조직보다도 더 공정하고 투명해야 될 조직인데 자신의 고위직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특채로 채용해서 문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를 혹독하게 받고 있는데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조직이 첨단 기법이 없느냐, IT가 안 되어 있느냐, 클라우드를 안 쓰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모든 첨단 기법들을 다 사용하고 있고 많은 그 직원들이 해외 유학도 다녀오고 했는데 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들을 특채하는 이런 부패와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즉 IT나 의사결정 기법이라고 하는 테크닉의 문제를 가진 정부 조직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공인의식, 소위 기업가 정신과 유사한 공인의식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경영학계에서 우리 정부의 대혁신, 오늘 큰 주제가 정부의 대혁신인데 이 대혁신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첨단 기업이나 기술, 기법을 도입하는 것이 저희 행정학계에서는 low road approach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업가적 정신이나 공인의식을 고양하고 배양해서 시스템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더 좋은 행정, 더 좋은 정치를 하게 만드는 접근 방법을 high road approach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PPT 넣어놓은 게 제목이 high road versus low road로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경영학회에서 정부 대혁신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정부는 그 공동체를 지키는 힘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대한민국의 이념은 자유 플러스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를 지키는 자유의 힘, 즉 자유와 공동체의 두 가지가 동시에 중요한 것입니다. 자유에는 두 가지 자유가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기업 경영의 자유가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이름 붙이고 기업 경영의 자유를 시장경제주의라고 부릅니다. 즉 개인의 자유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주의가 대한민국 헌법, 우리나라 국치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공동체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아무리 개인과 기업의 자유가 중요하더라도 개인과 기업이 자기의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망가지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라는 가치가 동시에 중요하고 헌법도 자유와 공동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적들을 섬멸해야 됩니다.
어떤 적이 있느냐? 두 가지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이고 하나는 내적입니다. 외적은 우리의 주적인 북한과 또는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주변 강대국들이 외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약해서 이들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당하면 공동체는 무너지는 것이고 정부와 정치와 행정은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안에 존재하면서 법을 무시하고 법치주의를 위배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이런 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세력이 있다면 이것 또한 적으로 간주하고 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강조하는 것이 외적을 막기 위해서 국방과 안보를 강조를 하고 내적을 막기 위해서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경영학에서는 잘 보기 어려운 국방, 안보, 법치주의 이런 개념들이 정부를 이끌어오는 이념 안에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대한민국 정부 이념이 제가 자유 플러스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유의 영역에서는 앞으로 더 정부의 관여를 줄여 나가야 됩니다. 개인이 더 자유롭고 기업이 더 창의로울 수 있도록 정부를 줄여야 됩니다. 우리 정부가 더 이상 소위 paternalistic government 또는 big brother government로 존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보다 더 작아져야 되고 우리 정부는 지금보다 덜 세금을 거두어야 합니다. 법인세도 소득세도 상속세도 지금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상속세만 해도 우리나라의 최고 세율은 60%입니다. 명목세율 50%에다가 대주주 20% 할증이 못해지면 60%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세율입니다. OECD 국가의 평균은 21%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업 경쟁력이 살아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38개 OECD 국가 중에 20개 나라는 상속세가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60% 세금을 들고 큰 정부를 끌고 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 것입니다. 또 우리 정부는 각종 규제도 완화하거나 없애야 됩니다. 개인이 더 자유로워서 풍요로워지고 기업이 더 자유로워서 더 창의적이 되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자유에 관한 부분이라면 공동체에 관한 부분에서 정부의 역할은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안보 굳건히 해야 됩니다. 법치주의 강화해야 됩니다. 군인, 소방, 경찰이라고 하는 3대 제복 조직이 국가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사기를 더 올려줘야 되고 이분들의 근무 환경을 더 좋게 만들어야 되는 책임이 정치와 행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 경찰, 그리고 법원이라고 하는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분들, 이분들의 자부심을 또 높여줘야 법치주의가 운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경영학계에서 참으로 시의적절하지만 참으로 과감한 주제를 선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경영, 또 나라 경영까지 우리 경영학계에서 좋은 의견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렇지만 정부 대혁신도 자유와 공동체라고 하는 국가 경영의 큰 이념, 큰 틀 속에서 진행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영 위원님의 기조 강연이었습니다.